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정말 주말 내내 엄청난 하방 압박 주말뿐만이 아니죠. 거진 4영업일 연속적인 하락 압력으로 인해서 4천원도 이탈하면서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3,750원대 라인도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또 4천원 위로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나 올라갔으니까 이제 하락은 끝났습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하락 압력에서 확실한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있는 현재 이 모습은 4천원대 라인을 어떻게 안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은 변함은 없습니다. 제가 오전도 그렇고 지난 주말 영상도 그렇고 엄청나게 급락할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험한 말도 하시고요. XRP 니플 코인을 투자해서는 안 됐다. 이런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된다. 리플 코인 투자하면 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던 분들은 다시 또 올라갈 때쯤 되면 또 한번 조용해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 물론 하락 압력을 많이 받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나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코인들을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공포감을 이용해야 되겠죠. 수많은 고래들은 그렇게 공포감을 유도시키면서 급락하는데 공포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시켰고 그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고래가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코인 투자를 여러 번 해 하면서도 이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떨어질 때 물론 공포감이 좀 많이 자극되고 있는 부분인데 떨어질 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떨어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 고점 라인이 1월 달 5천원 선이었고요. 지난 이번에 고점 라인 또한 5천원 선이었습니다. 똑같은 전 고점 라인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락 압력을 받고 4천원까지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지난번 하방 압박을 받는 부분과 똑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떨어졌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물론 XRP 니플만 떨어진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동일하게 같은 하락 압력을 가져왔죠. 이유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미국의 관세 정책. 자, 이 관세 정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 대비 현재 시점은 확실히 어느 정도 시장에 내성이 생긴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기준금리. 금리가 언제쯤 인하할 줄 모르겠다. 자,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 왜 영향을 주는 것이냐? 자, 기준금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오면 어때요?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죠. 자, 고래들은 어떻습니까? 주식에 투자했고 코인에 투자했는데 금리가 여전히 고금리야. 어때요? 투자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겠죠. 거꾸로 금리가 인하해 투자 자금을 더욱더 많이 넣을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이 바로 기준금리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준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이 중고에 따라서 가상자산이 연일 하락세를 가져왔다. 자, 이게 8월 3일 오늘 날짜 오후에 나왔던 부분인데 계속적인 그러니까 4영업일 연속적인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어제 새벽부터는 엄청난 급락세를 가져다 보니까 공포감이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자, 이런 와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집중적인 부분에서 오랫동안 투자했던 장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XRP 또 한번 흔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하락 압력을 가져오니까 이거 빨리 매도해야 됩니다. 더 내려가고 3천원도 깨질 것이고 2천원도 깨질 거고 다시 또 동전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엄청 많죠. 제 영상 댓글에 보시면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부분은 XRP 니플 코인이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왜? 이때만 떨어지면 매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높은 단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다만 XRP 니플 코인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 남아있죠. 자, 도대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까? 말씀드렸던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모멘텀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죠.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
속도, IPO에 대한 기대감. 자, IPO는 2026년도에 나오니까 뭐 조금은 나중에 얘기하죠. ETF는 뭡니까? 펀드죠. 자, 펀드든 IPO든 자, 이것만 말씀만 들어보셔도 지긋지긋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나 강력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 떨어지는 부분을 누가 유도하고 있다? 만약 고래가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방 압박을 받고 다시 저점에 비중을 추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말은 틀려집니다. 또 하나 뭐가 있죠? 이 저점에서 이 3,000원대 밑에서 전고점 라인이었던 5,000원대까지 올렸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 자,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확실히 금융시장의 하나의 매개체로 쓸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었죠. 자, 이러한 강력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 라인까지 빠르게 올렸다. 근데 떨어졌던 이유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대외적인 이벤트, 금리라든지 관세라든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라도 대외적인 이벤트가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여기에서 매도할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료 먼저 만들어 놨고요.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죠. 자,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 오늘 아침부터 엄청나게 나왔던 뉴스입니다. 악재가 만발하다. 암호화폐 일제히 하락 압력을 가져왔고 니플은 5% 급락하는 장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악재가 만발하다. 이 악재가 어떤 악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관세라든지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든지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했고 이러한 압박한 부분에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전 고점 라인이었으니까 5% 이상 쭉쭉 빼면서 공포감을 엄청나게 자극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악재가 만발했다라는 것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에 따라서 가상자산 가격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자, 고용지표가 둔화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할 때가 되었다. 왜? 시장에서는 이 미국의 연준이라는 곳이 금리를 결정하는 곳인데 연준이 항상 했던 말이 뭡니까? 미국의 경제 상황은 좋습니다. 왜? 우린 노동시장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노동 고용 지표가 둔화됐어요. 미국 연준 또한 지금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 연준이랑 트럼프 관세 정책이랑 부닥치다 보니까 서로 날을 세우고 있죠. 서로 간에 정책적 색깔이 틀리다라는 부분으로 날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곧바로 금융시장에 연결되어서 불확실성을 제공해왔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고용 둔화 그리고 침체 우려, 무역 전쟁 계속적으로 이벤트를 끝까지 끌고 오면서 암호화폐가 일제히 하락, 리플이 5% 급락하는 장세를 보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나 떨어질 때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그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니플은 빠졌는데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에 기반한 은행업 진출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왜 이 뉴스가 나왔겠습니까? 니플이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대외적인 이벤트, 시장의 불확실성. 자, 이 말씀들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제부터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시장의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둘째 치고라도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에 대해서
이 모멘텀은 도대체 언제쯤 수면 위로 올라올까?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는 건 지난 스테이블 코인의 지니어스 범에 통과된과 동시에 곧바로 전고점 라인 5,000원대 부근까지 올라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은행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것은 기업과 기관들의 자금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들의 자금까지도 같이 XRP 니플 코인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래들 움직임이 초점을 맞출 수가 없죠. 자, 보세요. 니플 XRP는 20억 달러의 니플이 이동되었다. 대규모 매도가 오는 것이냐? 자, 엄청난 공포감이죠. 자, 20억의 니플. 당연히 이게 혹시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시장에다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거래소에다가 곧바로 그냥 물량을 던질까요?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한가를 여러 번 두드려 맞는 것처럼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근데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인데 이러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그냥 시장에다 내놓고 팔까?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 고래는 대규모의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건 고래가 매매를 할 때 어때요? 또 다른 고래를 알아보고 매매합니다. 어떤 말이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만약 20억 달러 리플이 매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고래가 나 이 정도 물량을 팔 건데 살 사람을 누가 있습니까? 라고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거. 이거 뭐라고 합니까? 블록딜이라고 하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주식 거래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블록딜 대량 매매는 고래들이 물량을 대규모로 받을 때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매도가 나올 때 대규모로 매수 또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 2달러대로 뚝 떨어지자마자 어때요?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으며 떨어졌죠. 그럼 어떻습니까? 고래는 3,702억 개의 대규모 매집이 포착되었다. 이게 8월 2일이에요. 바로 어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방 압박을 받을 때 매집하는 물량. 당연히 저점에 매집 라인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전에 ETF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당연히 고래들의 노림수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해킹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된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SEC에서 이거 승인된 거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움직이고 있을까? 자, 보세요. 이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은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넘어가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죠. 근데 어떠한 노림수가 있었냐? 자,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매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 자,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비트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이러한 과정을 가져갔고 나서 그런 다음에 ETF가 나온다. 지금 XRP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최저가를 계속 만들면서 고래들은 매집하는 관점을 가져간다라는 거. 이 고래들이 매집을 할 때는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겠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세요. 자, 리플 그리고 블랙록 1경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가 리플과 조용한 협업 속에서 초대형 토크나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자,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데 블랙록이 XRP와의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걸 알고 있는 고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XRP 니플 코인을 사 모으고 싶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두 기업은 니플과 XRP는 금융과 의료, 신원정보 등의 전방의 영역에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협업은 단순한 산업 확대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 구조 자체를 토큰화하는 체제 전환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고래들은 당연히 매집 라인을 구축해서 더 많이
모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매수라는 건 뭡니까? 올라가는 것도 따라서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어서 이때마다 비중을 추가하는 거. 이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XRP 리플코인 물론 전고점에서 떨어지는 행태 또한 정말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우리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마찬가지로 4,000원대 라인을 지지받는다 라고 한다면 이 4,000원대를 안착하는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영상에서 체크하시고 XRP 리플 코인 정말 마음고생 많이 시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재차 확실한 폭등력과 함께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 구간을 극대화로 가져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 자,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니까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 모멘텀, 고래 음짐까지 분석해놓은 자료니까 자료부터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럼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고요. 확실한 수익은 지금부터 만드셔도 충분하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